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3일 오전 11시 17분입니다. 며칠 전에 광화문에 있는 유명한 곰탕집에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같이 갔는데 바로 그 옆자리에 연세가 70대 후반 내지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 5명이군요. 5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때 주로 안주에 오른 사람이 홍준표 씨였습니다. 홍준표 당선자죠. 홍준표 당선자를 욕하기 대회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홍준표 씨가 사전투표 조작 있을 수 없다. 요사이 어느 세상인데 사전투표 조작하고 있겠느냐. 자기가 과거에 한나라당에 있을 때 2003년에 이회창 후보가 이 투표 개표 조작에 의해서 낙선했다 하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재검표를 했더니 오히려 이회창 표가 더 많게 나왔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곰탕집에 모인 사람들이 홍준표 씨를 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사전투표 조작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홍준표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음모론을 또 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으로 홍준표가 당선되었다. 홍준표가 당선되어 놓으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고 한다. 참 비겁하다 해가지고 한참 홍준표 씨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 주변이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요사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화가 났느냐, 짜증났느냐, 분노로 지금 가슴이 꽉 차 있느냐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짜증내고 소리치고 하면은 젊은이들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우파가 아닌 중도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면은 보수는 더 고립되는 거죠. 탄핵 사태를 넘으면서 보수가 한때 40% 되던 보수가 25%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행동을 하면은 우파는 보수는 짜증내는 사람이다. 목소리가 크다. 무례하다. 고집만 부린다.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파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죠. 교양 있는 우파로 바뀌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짜증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중으로 아주 불리한 모습을 만듭니다. 성낸 얼굴, 짜증내는 얼굴. 그리고 한편 나이가 들면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또한 이게 인생에 있어서 막 거의 공통된 현상이니까 그것을 극복하려는 말하자면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제력은 아무래도 그 사람의 교양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일모도원이다. 모는 저물다는 뜻입니다.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이게 참 한 70 넘으면은 이 말이 실감이 갑니다. 인생의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지면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너그러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남 탓을 합니다. 일모도원. 근데 일모도원이 어떻게 이 고사성어로 정착이 됐느냐 하면은 이 오자스라는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초나라의 오자스라는 유명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오자스 이야기에서 일모도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자서의 아버지와 형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왜냐하면 초나라에 평왕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함에 속아서 오자서의 형과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래서 오자서는 복수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초왕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오나라의 합려라는 왕을 만납니다. 합려가 오자서의 재능을 인정하고 아주 중하게 쓰죠. 제갈공명처럼 씁니다. 드디어 오나라는 초나라로 쳐들어가 가지고 이깁니다. 근데 평왕은 이미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오자서의 아버지를 죽인 평왕은 이미 죽었는데 오자서가 평왕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래가지고 관에서 시신을 끌어내가지고 300번이나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300번이. 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산중으로 피난 갔던 오자서의 옛 친구가 있었어요. 신포서라는 사람인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건 너무하다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복수는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내가 들으니 사람의 수가 많으면 한때는 하늘을 이길 수 있지만 하늘이 한번 결심하면 능히 사람을 깨트린다. 너는 원래 평왕의 신하로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평왕의 시신을 저렇게 욕보이는데 이보다 더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 또 어디에 있나? 천리,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인륜 정도가 아니라 천리에 어긋난다. 이 자기 친구가 보낸 사람에게 오자서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디 신포서에게 잘 전하라.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갈팡질팡 걸어가며 앞뒤를 분간할 겨를이 없다. 너무나 솔직한 심정입니다. 갈 길은 멀다. 나도 이제 늙어가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무리한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좀 이해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일모도원. 그 뒤에 운명은 뭐 오월동주, 와신상담이라는 말로 다 나옵니다. 결국 이 친구가 우려했던 대로 오자서가 자기를 중히 서던 그 오왕 합려의 아들 오왕 부차죠. 부차한테 당합니다. 오왕 부차는 오자서가 아주 출중한 군사적 재능을 갖고 있는 건 알지만은 평왕을 그렇게 욕보인 게 자꾸 머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오자서를 모함하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오자서에게 칼을 내려서 자살하도록 만들죠. 그런데 오자서는 자살할 때 또 이런 원한의 유언을 합니다. 내 눈을 뽑아가지고 어디에 나무에 걸어놔라. 오왕부차가 죽는 걸 내가 꼭 보겠다. 오왕부차도 월왕구천에게 당하죠. 죽습니다. 이런 아주 정오와 정오의 연속, 선상에서 나온 말이 일모도원입니다. 일모도원. 이런 마음을 우리 우파 세력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나이도 많고 할 일이 많다.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문재인 세력이 집권하는 거 이거 도저히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런데 갈 길이 먼데 날은 저물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활동하겠느냐? 그런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제의 친구도 적으로 보고 그럴수록 잘못하면 오자서의 운명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자서를 따라가면 안 되죠. 오자서 전국시대의 가장 비극적 영웅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뭐 문학으로서는 근사할지 모르지만 인생으로서 현실에서는 아주 불행의 길입니다. 이 노년을 어떻게 잘 보낼 거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는 거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70대 이후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70대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 같은 괴물 집단을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또 돌이켜보면 말이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70대, 80대일 때 과연 편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선배 세대들의 70대, 80대에도 항상 나라는 불안했고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이병철 선생 198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반도체, 이병철 선생이 시작한 반도체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아직도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가지고 잘못하면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위대한 기업인도 말년에 결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병철 선생 돌아가신 이후에 이건희 씨가 삼성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시켜서 지금 랭킹을 내면은 매출액으로 세계 15등, 특히 제조업으로서는 애플, 폭스바겐, 도요타 다음에 4등 되는 회사로 컸습니다. 그걸 이병철 선생은 못 보고 그렇게 잘 될 줄은 아마 못 보셨겠죠. 지금 저승에서 내려다 보시면은 흐뭇하실 겁니다. 야, 내가 이런 회사를 꿈꾸지는 못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역시 모든 세대의 운명은 그 세대가 주권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젊은 사람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이 근사하게 늙는 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명언집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키케로, 이 마커스 툴리우스 키케로라는 로마 시대의 정치인이고 철학자, 이분이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이 노인에 대해서, 노인의 역할에 대해서 쓴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키케로입니다. 큰 일은 체력이나 민첩성이나 신체의 기민성이 아니라 계획과 명망과 판단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네. 그리고 이러한 자질들은 노년이 되면 더 늘어난다네. 가장 위대한 나라들이 젊은이들에 의하여 망쳐지고 노인들에 의하여 회복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네. 한창 때의 젊은이들은 경솔하기 마련이고 분별력은 늙어가면서 생기는 법이라네. 노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근사한 법입니다. 이걸 줄이면은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들이 구제하는 나라가 정말 위대하다 이래 되는 거죠. 이 노인의 위대성을 증명한 사람이 20세기 역사에서 한 5명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70대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나워 수독 수상 70대에 되었어요. 드골 두 번째 등장했을 때 70대였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70대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세계사를 바꿨습니다. 위대한 70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네요. 노인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젊은 시절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지만 늙어서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괴테가 했습니다. 일모도원,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이 많으면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실수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요사이 혹시 내가 이거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 내가 큰 실수를 하는 게 아니냐? 실수를 한 다음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하는 점도 생각하셔서 이 사물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도 뭐 손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여자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비행기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당신이 승객이 된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런 무력감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죠. 노인은 승객입니다. 노인은 조종사가 아닙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 이야기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크게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나이가 많다면서 부름을 무시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왕관이며 우리 연극의 마지막 막이다. 인생을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셰익스피어도 인생을 연극에 비유를 하면서 인생에 몇 가지 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 공부하기 싫은 학생, 용감한 군인, 그리고 준엄한 심판관, 그리고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이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날은 저물고 길은 멀지만은 요거 하나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짜증내지 말고 성난 얼굴을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